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폴란드용 K2 전차에 독자 개발한 엔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3일에 현대로템과 1,800억 원 규모의 전차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엔진은 1,500마력으로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에 탑재될 예정이며 엔진은 오는 2023년 6월부터 3년간 현대로템에 순차 공급됩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 군비청이 현대로템과 맺은 K2 전차 공급 계약의 후속으로 이뤄졌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에 탑재되는 엔진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27리터 배기량의 V형 12기통 트윈터보 디젤 엔진이며 이 엔진은 56톤 전차를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수출을 통해 향후 유럽 및 중동 등에서 방산용 엔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 간 2차 K2 전차 공급 계약이 이뤄지면 전차 엔진에 대한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독자 기술로 만든 방산용 엔진이 해외 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추가 수주를 위해 방산용 엔진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는 K9의 제조사인 하나디펜스가 K9PL에 한국산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을 언급하여 폴란드 수출용 K2와 K9에 모두 한국산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폴란드 한국 방위산업 협력 세미나가 열렸으며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군은 한국의 방위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잠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하나디펜스 대표는 폴란드 측과 광범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PL-21의 다른 이점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디펜스 대표는 PL-21은 크랩과 K9 자주포 차체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디펜스는 엔진과 서스펜션 및 제어 시스템과 같은 핵심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사업자의 STX 엔진을 선정하여 엔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산업부는 5년간 총 250억 원의 엔진 국산화 개발비를 지원하고 방사청은 개발에 성공한 부품을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시 K9 자주포 파워팩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변속기 개발은 빠져있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K2 전차 파워팩 개발 당시에 육군이 만족할 만한 변속기 개발에 실패하여 지금까지도 K2 전차의 변속기 국산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방사청이 국산 변속기와 관련된 국방 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S&T 중공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파워팩의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 역시 국내에서 S&T 중공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K9용 파워팩 전체에 대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어떤 이유인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정부에서 S&T 중공업에 대한 국방 규정 개정 특혜 의혹에 대해 부담을 느껴 다시 S&T 중공업의 변속기 개발을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에서 K2 전차의 전철을 박지 않기 위해 K9 엔진 국산화 사업에서 변속기를 제외시켰습니다.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를 묶은 파워팩 단위가 아닌 엔진만 국산화하기로 해 당시 방산업계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두산인프라코어가 1,500마력의 K2 전차용 엔진을 개발한 실적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1,000마력의 엔진을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선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디펜스는 내부적으로 K9 자주포 엔진을 생산하지 않은 업체가 국산화에 나설 경우 엔진 형상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K9 자주포의 차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STX 엔진은 독일의 MTU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K9에 탑재되는 MT881K의 2500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통합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하나디펜스로서는 STX 엔진이 엔진을 개발한다면 지금 K9에 탑재되는 엔진과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이지만 두산이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다면 K9 자주포와의 통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STX 엔진은 독일 MTU사의 기술 협력으로 엔진을 생산해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율이 60%에 그쳤지만 이번 국산화 사업을 통해 자체 기술을 적용한다면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K9 전차와의 호환성 문제 등을 감안해 K9 전차의 엔진 개발업체로 STX 엔진을 선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STX 엔진은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경쟁력을 갖춘 디젤 엔진 생산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7년 독일 MTU사와 디젤 엔진 창정비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2018년에 국내 최초 방산 디젤 엔진 생산 2천만 마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 개발 사업으로 K1A2 전차 파워팩 성능 개량을 위한 1360마력의 엔진도 개발했습니다.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 계열 전차와 K9 자주포 및 K10 탄약군 반장갑차 등의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의 구축함과 고속함 호위함, 그리고 초계함과 잠수함 등의 함정에 장착되는 디젤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MTU사의 디젤 엔진을 생산하며 기술력을 쌓은 STX 엔진은 MTU사의 특허권을 벗어나 엔진을 개발해야 K9 엔진의 해외 수출도 가능해지지만 STX 엔진은 MTU사의 특허권을 피해가며 K9용 엔진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셰퍼드가 지난해 11월 26일에 보도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셰퍼드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가 K9 자주포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리카르도사는 한국의 STX 엔진과 K9 자주포의 수출 증대를 위해 군용 클린시트 엔진 개발을 돕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의 STX 엔진의 엔지니어들은 리카르도사의 엔지니어링 개발팀에 합류해 관련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리카르도사는 STX 엔진과 리카르도가 새롭게 개발할 엔진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K9 자주포와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엔진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출 라이센스 장벽을 해결할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혀 이번 STX 엔진과 리카르도사의 협력은 독일 MTU사의 특허권을 피해 엔진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독일의 제재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UAE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독일의 엔진 수출 금지로 엔진이 공급되지 않아 수출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무기 수출 조건을 가진 독일은 K9의 엔진뿐만 아니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와 독일산 부품을 채택한 에어버스의 A330 MRTT 공중급유기의 수출에서도 엄격한 수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했으며 지금까지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폴란드가 K2와 K9의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해야 하지만 현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서방의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가 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으로 분쟁 지역을 바라보고 우리의 국익에 따라 무기 수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변속기와 같은 핵심 부품을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차기 전투기 도입 계획 중단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 도입에 자금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말해 JF-17과 F-16 테자스 마크 1A 등이 다투고 있는 차기 전투기 도입 계획이 중단되거나 동결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 도입 후보로는 JF-17과 F-16 및 테자스 마크 1A가 꼽히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공군은 F-16 도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JF-17 도입이 가장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 뒷마당에 전투기를 판매하여 아르헨티나를 발판 삼아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투기 구입보다 중요한 분야의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발언은 아르헨티나 언론에서도 거듭 인용되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남미의 방위산업 매체들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전투기 도입을 부인하여 브라질과 칠레 및 페루와 콜롬비아 등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 정치 지도자들은 안보에 대한 의지와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은 아르헨티나 공군이 추진 중인 현대화 계획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통령의 발언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의 차기 전투기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